오늘 제가 재미난 영상 준비 하나 했거든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중국 영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놨는데 좀 황당은 하죠. 이 눈인데 이 눈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 검은 눈동자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흰자위가 떠 있어. 삼배간을 없애야 되는데 삼배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폭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워서 사진 찍은 건데 누웠을 때 이 정도면 앉으면 거의 뒤집힌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분은 이제 조금 정면 사진이니까 좀 보이시죠? 이렇게 눈이 밑에가 붕 떠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좀 덜 심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진짜 이렇게 떠가지고 진짜 요렇게 해달라 그래. 요렇게. 이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이 영상.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뭐 AI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실제로 보면 얼굴 되게 주먹만 하실 것 같은데 얼굴 크기에 비해서 뭐 이 눈동자 이 크기 이게 외반증 눈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실력 좋다고 하는 게 참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실제 가능할지 당연하죠. 지금 수술하신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수술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이 이렇게 제대로 박힌 의사라 그러면 이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안 권할 거예요. 예를 들어 턱부터 얘기를 하면 이걸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돌려깎기라고 그러죠. 쭉 여기까지 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앞에도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보통 티절걸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고 또 얇게 뼈를 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질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이 뭐냐면 우리 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만약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자르다 보면 이 신경 손상이 돼버리면 어떤 거냐, 이거는 감각신경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감각신경이에요. 그러면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너무 과하게 자르다 보면 씹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거의 사방 팔방 다 튼 거거든요. 앞팀, 윗팀, 뒷팀, 밑팀, 이거 전부 다 트고 쌍꺼풀도 최대 크기. 그래서 이렇게 최대 크게 하려면 쌍꺼풀이라는 건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건데 이 접히는 양을 최소로만 하고 높게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밑은 이제 외반증이 온 거예요. 우리가 눈은 평평해야 되는데 너무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외반증이 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 수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히려 말려 들어가서 눈썹을 찌르는 사람들께 절개를 해서 이렇게 뒤집는 안검 내반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그 수술을 멀쩡한 분한테 이렇게 잘라 놓으면 내반이 아니라 외반도 아니라 아예 이렇게 뒤집혀지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일단은 눈이 안 감겨. 눈이 안 감기니까 눈물이 줄줄 계속 흘러. 바람 불면 바람이 눈에 다 들어오게 되고요. 잘 때도 눈 뜨고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너무 피곤하죠. 그리고 세수할 때도 눈을 아무리 꽉 감아도 비눗물이 줄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력 손상이 와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해박적 한계도 있고 안정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봐도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던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술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가장 큰 문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이미 망가진 거고요. 또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죠. 그래서 과도한 수술을 저한테 요청하거나 또는 시도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왕 선생님 실력 좋으시다는 거 보니까 이거 광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얼핏 봐서는 예뻐 보이네 했다가 진짜 이렇게 본인 얼굴에 수술을 해놓으면 실제하고 광고하고 너무나 틀리다 보니까 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불편하게 되니까 반복적인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 저한테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제 오래된 중국 환자분인데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했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분이 준비한 사진이에요. 실제로 환자분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 보이세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건 좀 낫죠? 보이시죠?
진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라인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요. 눈도 이렇게 최대한 당겨 내려오고 뒤집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반쯤 교정처럼 이렇게 잘라서 해드렸어요. 그분 농담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재수술하러 오세요. 눈이 너무 뒤집혀 있으니까 피곤하고 막 눈물 줄줄 나고 시력도 분명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전차로 돌려달라고는 안 하시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뒤집힌 것만 조금만 더 잡아달라고 오시는데 아마 제 생각엔 그분이 요구하는 정도만 살짝만 잡아줬으면 다음에 또 재수술하러 오실 거예요. 이거 잘라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다시 올려요? 수술적인 면인데요. 이제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얼굴은 뼈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잘라서 얘를 확 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 있던 약간의 좀 늘어진 거를 좀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걸 당겨주면 이 아래가 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뼈에다 구멍도 뚫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실제로 웬만큼에서는 절대 안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뼈잖아요.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골막도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이 약간 뒤집혔다 그러면 골막에다만 고정을 시켜도 괜찮지만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골막만 걸면 거의 다시 다 찢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뽕 내서 그 구멍에다가 묶어가지고 아예 타이트하게 튼튼하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첫 수술,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수술, 네 번째 수술 자꾸 힘들다고 하는 게 처음에 재수술은 또 간단하게 조금 더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만족 못해서 또 다시 한다 그러면 점점 그 난이도는 커지는 거죠. 이런 수술도 이미 피부는 잘랐지만 인위적으로 확 당겨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교정하고 나면 처음엔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 보이는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놔야지만 이분의 시력은 어느 정도 좀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하는 게 유행이 되게 된 걸까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의 미적 트렌드가 크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SNS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요. 중국도 뭐 샤오홍스나 뭐 더우인 같은 SNS 플랫폼이 발달이 돼서 거기에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이 필터 스타일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실제 미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 든 세대에서는 절대 안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얼굴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이 미의 핵심으로 여겨지면서 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얼굴 또 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에 맞지 않는 정말 큰 눈 그리고 정말 직선코 그리고 날카로운 턱선 막 뭉퉁한 볼록 튀어나온 이마 이런 진짜 어느 한 가지가 좋아도 안 되는 이런 모든 이상한 요소들이 제가 정말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이게 이제 중국에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과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성형이 중국에서는 곧 나의 성공이다. 이런 성공의 상징처럼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중국에서는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이제 왕홍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의 인기와 수입이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면 막 길거리에 가득 차서 밤에 막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왕홍들이거든요. 그들의 수입이 천차만별이지만 정말 잘 나가는 왕홍은 웬만한 탤런트 뭐 영화배우보다 수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걸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조화로움과 자연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려운 게 성형이라는 게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아프고 맹장이 생겼다? 그 맹장이 생기면 맹장을 빼면 답이잖아요. 그렇지만 미용이라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코를 5mm 올리는 게 예쁘다. 이런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똑같은 높은 코 보고 어떤 사람은 높아서 너무 예쁘니까 나 저 코 한 병원 가서 할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그거는 너무 높아서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있거든요. 이거 결코 자연스럽다고 생각은 안 들잖아요. 물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을 그 벗어나는 수술, 그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눈 이렇게 크게, 코 이렇게 높게, 그분은 이마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 이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볼록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권해드린 거는 이 높은 이마에 아무리 코를 높여도 이건 도저히 맞출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마가 너무 높으니까 흡입을 해서 조금은 줄이자. 그러면 여기에도 그래도 높은 보형물을 넣으면 그래도 높으니까 최대한 내가 높은 보형물을 해주겠다. 그래서 눈도 뒤집어 놓고 쌍꺼풀도 엄청 크게 해놓고 코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눈은 지금 시려서 오시는데 코는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저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괜찮아. 그래서 이게 의외로 또 높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에서의 또 나름 또 어울리는 또 매력, 자연스러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코 높이를 보형물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사들에서 학회에서 세미나 발표할 때 그 사진을 쓰거든요. 그 사진에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를 써보면 비포보다는 확실히 높였던 코가 분명히 예쁘기는 해요. 그걸 보면 또 모든 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또 다 잘못됐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라는 게 우리가 5mm 올린다, 10mm 올린다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코라는 것도 그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예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5mm, 10mm가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의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올려도 괜찮다라는 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할 때는 과하게 해달라면 저도 물론 과하게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그 과하게 했을 때 어떤 부위는 조화가 안 되는 부위도 있지만 어떤 부위는 또 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또 예쁘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은 전체적인 얼굴 또 전체적인 본인의 풍기는 이미지에 맞춰서 조화로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병원을 정말 잘 찾는 게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 분만 가서 상담받지 마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발품 좀 바르셔서 한 적어도 2-3 군데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